안녕하세요. 맘속에 좀 아는 언니 진아언니입니다. 문을 열어도 이게 숨턱 막힐 것만 같았던 이제 더위가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산책을 나가도 딱 좋더라고요. 그런데 낮엔 한여름같이 아직 더워서 일교차가 심해서 아이들 건강관리도 잘해줘야 하는 날씨인데요. 안 그래도 저희 첫째는 이미 이렇게 코가 간지럽기 시작을 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들이 겪고 있는 환절기 질병들에 대한 정보와 또 대처 방법, 또 예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환절기 질병 첫 번째, 소아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비염을 앓는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 비염은 이 코의 구조상인 이유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이 알레르기가 원인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이 알레르기성 요인과 그리고 주변 환경에 있는 이 알레르기 유발인자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나타나게 됩니다. 알레르기 유발인자들이 코 안에 점막에서 그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재채기, 그리고 코가 막히거나 그리고 눈이나 코의 간지러움의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이 증상이 봄이나 이제 가을, 환절기에 특히 더 심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 유독 눈을 비비거나 코가 막히다고 코를 막 쑤셔서 코피가 많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는 아이에게 이제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들, 즉 알레르겐이라고 하죠. 이런 물질들을 주위에서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공기 중에 이런 떠다니는 미세먼지,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나 아니면 동물의 털, 꽃가루나 곰팡이 등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 외에도 옷, 먼지, 그리고 식품 등 주위의 모든 물질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제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내 아이는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아이는 호두와 그리고 개털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물질을 피한다고만 해서 비염을 막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비염을 그나마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은 집안 환기를 자주 시켜서 공기질을 체크를 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환절기에는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이때 집안 습도를 적정 습도를 유지해줘서 아이의 비점막이 이제 마르지 않도록 유지해주면서 예민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전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유난히 이제 코피가 난다거나 예민하다 싶으면 이렇게 코에 이렇게 뿌리는 수분제가 있어요. 스프레이제처럼. 이것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자기 전에 좀 뿌려주니 좀 낫더라고요. 이런 수분제 말고도 천연 오일이나 이런 천연 밤 같은 거를 자기 전에 코 주위에 이렇게 발라주면 좀 도움이 돼요. 비염 증상이 심할 때에는 약물 치료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항히스타민제 등의 이제 먹는 약과 또 이런 비강 내에 뿌리는 스프레이제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런 스프레이제는 만 2세 이상이 돼야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절기 질환 두 번째, 감기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잘 걸리는 것이 바로 감기죠. 이런 비염과 코감기의 증상이 매우 유사해서 코감기를 비염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기는 약 200여 종의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호흡기 염증 질환으로, 바이러스는 200여 개뿐만이 아니라 사실 수백여 종의 그 변종 바이러스가 있어서 사실 사계절을 구분하지 않고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환절기나 겨울에 잘 걸리냐 하면, 이런 환절기에 이런 큰 일교차로 인해서 갑자기 한기를 접하게 되거나 갑자기 건조해진 날씨로 인해서 비점막이 마르게 되면 예민하게 되고, 이렇게 예민하게 되면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건데요. 감기는 보통 이제 콧물과 기침, 열이 나기도 하고 몸살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감기는 집에서 일주일 정도 쉬면은 이제 나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제 증상이 심해지거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면 병원 진료 후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염과 감기를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감기는 열이나 몸살 같은 다른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코나 눈에 간지러움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절기 질환 세 번째, 알레르기, 결막염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이제 눈의 결막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결막에 염증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해요. 올봄에 특히 이런 콧가루나 황사,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뿐만이 아니라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잘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가려움이 심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눈을 비비고 그러면 이 두 눈이 충혈이 되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분비물이 나오면서 눈꺼풀 껴서 이렇게 심할 경우에는 결막이 부풀어 오르고 또 눈꺼풀까지 이렇게 붓기도 하는데요. 이런 계절에 아이가 눈을 간지러워하면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흐르는 물에 눈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청결에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가 간지러움으로 막 너무 눈을 심하게 비비면 사실 시력 발달 과정 중인 아이의 그 눈 성장에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주위에 병원에 꼭 가보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꺼풀까지 퉁퉁 부어서 이 안압이 너무 높아져서 검사까지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아이가 너무 어리면 사실 안과 검사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검사도 힘들고요. 그러니 아이가 눈을 좀 간지럽다, 그리고 간지러워한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라고 저는 말해줘요. 보통 이런 결막염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 점안제나 이런 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초기 간지러움의 경우에는 안약만 넣어도 금세 가라앉더라고요. 아이가 알레르기로 인해서 눈을 자주 비비거나 간지러워한다면 미리 안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으니 담당 그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고 집에 미리 구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환절기 질환 네 번째, 소아천식입니다. 환절기와 이런 추운 겨울에 유독 심한 알레르기 대표 질환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아천식입니다. 저희 첫째가 5살 때 소아천식 판정을 받고 제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직 기관지가 좁고 가늘고 또 점막이 부드러워서 외부 물질에 감염되기도 쉽고, 또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기온과 습도 변화가 큰 환절기에는 증상이 악화되는데요. 이런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이 기침이 끊임없이 나오고, 숨을 쉴 때 쌕쌕 소리가 나오거나 이제 숨이 차는 그런 증상이에요. 특히 아이가 키즈카페나 아이들과 신나게 격렬하게 놀았다거나 뛰었거나 한 후에는 기침이 더 쉴 새 없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함이나 쌕쌕거림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천식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식도 알레르기의 질환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치료에 매우 중요한데요.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실외 환경 오염에도 최소한으로 노출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요즘엔 정말 1년에 반은 미세먼지가 안 좋아서 외출할 땐 아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씌우고, 특히 이런 환절기엔 집안 공기질과 또 습도 조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저희 아이는 천식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함께 받았습니다. 기관지가 수축되었을 때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와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의 악화를 억제시키는 증상 조절제를 쓰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특히 천식 치료는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고, 또 오랜 기간을 아이의 증상을 또 지켜보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기관지나 폐활량에 좋은 그런 운동도 병행을 하면은 이제 성인 천식까지 이어지지 않고 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증상이 심해진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는 것이 맞지만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서 실천해주면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겨울이 되면은 가장 우려가 되는 독감이 있죠. 이런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내 아이가 알레르기 체질이 의심된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추천하고요. 내 아이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파악한 뒤 주의해서 없애거나 피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가장 기본인 손을 자주 씻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해요. 네 번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몸을 따뜻하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자주 먹으면 좋아요. 다섯 번째, 집안 환기를 자주 하고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14도 또는 40도에서 60도로 유지해주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점막이 예민해지지 않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알레르기성이 강한 아이를 키우는 전 이 환절기가 달갑지만은 않아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런 군장을 싸는 심정이랄까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요령이 있다면 전 제 아이의 알레르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절기가 시작이 되기 전부터 알레르기 조절제를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먹이고 있어요. 확실히 예전처럼 증상이 많이 악화되지는 않으니까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도 없고 또 면역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 이런 감기나 전염병에 쉽게 감염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법 공기가 이제 차다 싶은 본격적인 늦가을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 모두 마스크를 씌워요. 첫째는 이제 커서 이제 마스크를 씌우니까 싫다고 해서 그래서, 둘째는 아예 그냥 옷처럼 생각하려고 신생아 때부터 씌웠더니 자연스럽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아이가 그 쉬는 숨으로 인해서 코와 목의 습도와 온도가 유지가 되고 또 찬바람이 들지 않아서 감기 예방에 정말 좋더라고요. 아마 이미 저희 아이도 이미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더 추워지기 전에 지금부터 예방을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 면역력 키우기의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음속에 좀 아는 언니 진아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